이번엔 민영배의 입. 페이스북에 민형배 의원이 누가 정치를 후지게 만들었냐라며 한동훈 같은 XX가 정치를 후지게 만들었다라며 존재 자체가 이렇게 썼어요? 구리다라며 XX라고 막말을 했습니다. 민형배 의원 페이스북 글인데 송영길 전 대표 발언에 대해서 한 장관이 정치를 후지게 만들었다라고 비판한 데에 민형배 의원이 강한 비판의 글을 남긴 셈입니다. 목불인견이다. 한마디 보태겠다라며 XX, 한동훈 XX. 그 XX의 뜻에 대해서 민형배 의원이 풀이를 해놓았습니다. 자식, 한동훈 자식, 한동훈 사람, 한동훈 인간, 분들, 집단 가운데 하나 넣고 싶었는데 골라지지 않는다. 하도 어이가 없다. 정치를 후지게 했다? 누가? 송영길 같은 부류냐? 한동훈 같은 XX냐? 단언컨대 정치를 후지게 한 건 한동훈 같은 XX다. 존재의 자체가 후지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민형배 의원까지 한동훈 장관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과연 송영길, 민형배, 한동훈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정치를 후지게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는 웃지 못할 비평까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여야 의견 들어보죠. 인요한 혁신위의 브레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신환 의원님. 저는 일단 이제 여러 정치인들이 사실 본인의 말 실수, 구설로 인해서 그 국민들의 큰 신뢰를 잃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사실 민형배 의원은 꼼수 정치의 어떤 대명사잖아요. 위장 탈당을 통해서 다시 지금은 민주당에 들어가 있는 그 장본인인데 정치를 후지게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이 민형배 의원이 그 한동훈 장관에게 한 이야기는 사실 지금 50이 넘은 한동훈 장관에게 송영길 전 대표도 뭐 어린 놈이 뭐 이런 몰상식한 이야기를 한 것들도 그렇고요. 저는 민형배 의원이 사실은 뭐 저 XX라는 말 자체가 국민들께는 호응받기 어려운 그런 막말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감정이 너무 과잉돼 있는 측면도 있고요. 저것을 저렇게 노골적으로 페이스북에 쓴 것은 국회의원의 글은 사실은 다 언론이 관찰하고 보기 때문에 저걸 의도적으로 저렇게 썼다고 보여지는데 후지게 한 장본인이 저는 민형배 의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가장 정치를 후지게 만든 장본인이다. 라며 위장 탈당을 지금 비판해 주셨는데 김종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또 당내 한참 선배 의원이신데. 선배는 아니고요. 뭐 나이는 뭐 비슷한 연배고 제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에 있을 때 같이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가 또 이제 사람을 다 이렇게 막 거칠게 만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민형배 의원님도 예전에 언론인 출신이고 또 한동훈 장관도 뭐 검사할 때야 좀 점잖은 사람 아니었나 싶어요. 뭐 수사할 때는 뭐 칼잡이다 그래갖고 악명이 높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 자체는 뭐 그렇게 악평이 있던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간 정치판이라는 게 지금 이런 문화가 왜 허용되느냐 저는 이게 좀 관심사입니다. 저런 말을 하거나 아니면 저렇게 막 서로 이렇게 그 좀 선을 넘으면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이 좀 문제 제기를 하면 안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제 양쪽으로 정치가 양극화돼 있다 보니까 지금 뭐 민형배 의원, 송영길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한동훈 장관도 뭐 국회 와서 저도 예전에 법사위 때 같이 해봤는데 말을 되게 자극적으로 하거나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되게 보면 그 자기 지지층에 호소하는 그런 발언들이 되게 많아요. 민형배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철험회 멤버예요. 네. 그 지지층에서 열광하거나 반응을 해주면 이런 게 안 없어지죠. 국민들 아마 제가 보기엔 한 60% 이상은 아마 되게 싫어할 겁니다. 근데 양쪽 지지층이 뭐 20%든 30%든 호응을 해주면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 양극화. 결국은 제가 이번에도 이제 선거법 얘기를 예전에 우리 오신환 의원 그 바른미래당 하실 때 그때도 선거법 때문에 같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뭔가 이게 정치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 개인 정치인 개인들한테 너 여기 가서 한번 해봐라 그러면 자꾸 이런 정치의 유혹을 견디기가 어려운 거죠. 이 양극화 정치를 어떻게든지 하여간 좀 변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앞서서 이런 건방진 X, 어린 X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에 이어서 민영배 의원마저 한동훈 같은 XX다라고 막말의 가세를 한 건데요. 송 전 대표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반드시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한동훈은 정말 이 민주공화국을 대한민국 헌법을 능멸한 검찰의 범죄 칼퇴 핵심이 한동훈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위해서라도 한동훈을 반드시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어린 놈이 국회에 와서 이 300명 지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 놈들을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놈을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물병 있으면 머리를 던져버리고 싶은데 말이에요. 저 때문에 지금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조사를 받고 그러니까 사실 너무 괴롭고 힘들고 그분들에게 죄송하기 이를 데 없고 이게 무슨 중대한 범죄라고 6개월 동안 하고 있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미친놈들 아닙니까 이거? 검찰 독재의 수괴를 반드시 처단하기 위해 선봉에 서겠습니다. 내가 돈 4천만 원에 직무의 양심을 팔 사람입니까? 뭐하는 짓이야 이 미친놈들이 말이에요. 자, 이런 발언에 이어서 민영배 의원이 한동훈 같은 XX 정치를 후지게 했다라고 비판을 한 건데 민영배 의원과 한동훈 장관과는 과거 발언들이 좀 엮여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들어놓고 영치금 보내기 일동하고 성명서 내고 압박하고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이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영치금 보내면은 법무장관 맞아요? 법무장관 맞아요? 법무장관 이거 진짜 나온 말이에요? 영치금 보낸 게 기가 막히네. 수사 방해예요? 이해가 안 돼. 정신 나갔네.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법무장관 입에서 야당 대표의 단식에 이렇게 정말 무례한 그리고 무도한 발언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처음에는 좀 똘망똘망하고 젊고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 좀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요즘 보니까 제 편을 하자면 맛이 좀 갔어요. 이 수위를 넘나드는 아슬아슬한 표현들이 과거에도 있었군요. 정신 나갔다, 뭐 맛이 갔다. 에 이어서 이젠 한동훈 같은 이런 XX까지 민영배 의원이 던진 건데 김광선 변호사님, 정치를 후지게 만들었다. 글쎄요, 이제 민영배 의원이 한 장관에 대해서 비판하는 지점은 알겠으나 그 얘기를 왜 민영배 의원이 하냐가 사실은 논란인데 민영배 의원은 위장 탈당을 했잖아요. 근데 위장 탈당할 당시에 나는 복당할 생각이 없다라고 기자들에게 사실은 강하게 어필을 했지만 결국 위장 탈당인 게 드러났고 헌재에서도 위장 탈당은 지적을 한 셈인데 사실은 위장 탈당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다수결의 원칙을 사실은 뭐랄까 정면으로 무력화시킨 거였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를 후지게 만들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출판 기념회에서 비속어수가 욕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것이 근원이 돼가지고 누가 후진 정치인인가에 대한 지금 뭐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민영배 의원이 가세를 했죠. 그런데 일단 뭐 원인 제공한 송영길 대표를 보자면 이제 본인은 돈봉투 사건이 별거 아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중대한 범죄도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자기 주위를 다 조사를 하고 또 구속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는 본인이 지금 전에 검찰 앞에 가서 막 자진 출두했잖아요. 2번이나 자진 출두하고 노수하면서 시위하고 그랬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이 수사가 길어지는 말이죠. 그 먹사이랄지 이런 자기의 외곽 단체 조직에서 뭐가 나올 것 같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조사해서 돈봉투로 나를 끝내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수사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참지 못하고 저런 뭐 이성을 잃는 행동을 아닌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뭐 민영배 의원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송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누가 가장 후진 정치를 하는가.
이제 이렇게 정치인의 말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비판할 수 있죠. 근데 비판하는데 왜 그게 상대방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자기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정치를 삼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태여 뭐 여기서는 지적하지 않지만 누가 삼류 정치인인지는 국민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감정이 있을 수 있겠죠. 더군다나 뭐 국감이랄지 국회에서 한동훈 장관의 어떤 답변 태도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당한 비판을 하라는 거죠. 이걸 만약에 저런 식으로 뭐 욕설을 하고 저렇게 가면 본인들이 이제까지 했던 정당한 비판도요 다 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품격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하도 많이 해서 뭐 그 얘기도 아주 진반 얘기가 돼버렸지만 언어라는 게 어떤 언어를 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분개하고 경호할 때는 감정이 있겠지만 좀 자중하셔라. 그래서 삼류 정치가 아닌 적어도 이류 정치까지는 좀 올려놔야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검사 시각으로 봤을 때 송영길 의원의 돈봉투 혐의, 민영배 의원의 위장 탈당, 한동훈 장관의 거친 발언, 지금 이 세 개가 도마 위에 올랐잖아요. 돈봉투, 위장 탈당, 거친 발언, 셋 중에 뭐가 가장 후진 정치입니까? 아니, 그 제가 드린 질문이 그거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 돈봉투가 제일 후진 정치죠. 두 번째가 유장 탈당이 후진 정치인데, 유장 탈당 해놓고 나와서 안 했다고 우기게 되잖아요. 이게 정말로 전형적인 후진 정치죠. 그때 그 대목 발언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